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포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수원역에 나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은 직장인 딸과 함께한 2박 3일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카페인 충전을 위해 카페에 들리고 간단한 간식도 구매했어요. 아몬드 스틱이 고소하고 쫀득해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즐기니 더욱 맛있었어요. 우리가 타야 할 열차는 목포행 10시 19분 ITX 마음열차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서울까지 가서 KTX를 타는 것과 비교해도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목포역에 도착하면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꿀팁이 있는데요. 짐을 물품 보관함에 맡기면 역 주변 관광을 먼저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역 광장에는 목포 여행을 위한 관광 안내소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리는 도보 10분 거리의 호텔에 짐을 맡긴 후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요. 호텔에서 식당까지는 차량으로 17분 거리인데 비도 많이 내려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시골집 순두부 목포본점은 직접 만든 두부와 정갈한 한식 메뉴가 돋보이는 맛집인데요. 매장은 넓고 깔끔했으며 1인 손님을 위한 테이블까지 준비되어 있어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시골집 한상 맑은 순두부찌개 1인분과 두부김치를 주문했어요. 식전 에피타이저로 나온 샐러드와 두부는 신선해서 감동적이었고요. 맑은 순두부찌개는 수육과 함께 제공되었는데 고소하고 정갈했어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서 속이 편안해졌어요. 예약한 숙소는 목포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오션 호텔이에요. (2023년에) 오픈한 호텔로 우리가 선택한 객실은 트윈 시티뷰였어요. 시티뷰 객실이지만 바다도 살짝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유달산까지 감상할 수 있는 방이었는데요. 다음 날에는 탁 트인 바다뷰와 함께 유달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담을 수 있었어요. 객실에는 정수기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었고 티포트와 커피도 준비되어 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구조이며 개인 치약과 칫솔은 직접 챙겨 오셔야 해요. 이렇게 첫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아침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러 가요. 목포에는 이렇게 옛날 일본식 목조주택이 많은데요. 개항 후 일본 상인들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곳곳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모아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이 정기 휴일이네요. 아쉽지만 우리에겐 두 번째 대안이 있으니 걱정은 뚝. 모아 음식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백성식당으로 왔어요. 아침 8시쯤이었는데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메뉴는 백반만 주문할 수 있어 간단하고 깔끔하고 푸짐한 양의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져서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의 정을 듬뿍 담은 다양한 반찬과 시원한 조개탕까지 더해져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배도 부르니 소화시키러 가볼까요?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목포 요양병원 정류장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승강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요.
버스는 1번을 타면 되고 평일 기준 배차 간격은 약 12분에서 15분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약 10분 정도 달리면 북한승강장에 도착해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3.23km 거리, 국내 최고 150m의 아찔한 높이로 산과 도심 바다 위를 왕복 40분간 비행하는데, 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 두 종류가 있고 요금은 각각 24,000원, 29,000원이에요. 우리는 일반 캐빈을 예매했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1,000원 할인도 받았어요. 이른 아침이라 대기 인원이 없어 바로 탑승할 수 있었고,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 줄이 나뉘어 있어요. 케이블카 안에는 에어컨은 없었지만 부채가 마련되어 있었고 바람도 불어 탈만했는데 8월이라 많이 덥긴 했어요. 북항 승강장에서 출발해 고화도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 유달산 승강장에서 하차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고화도 승강장까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고화도 출발 북한 구간에서는 유달산 승강장에서 하차가 가능해요. 신안 비치호텔과 목포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내 쪽 풍경도 한눈에 들어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곧 도착할 고화도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고화도 승강장에 하차하면 2층 산책로 가는 길로 내려가요. 포토존을 지나 숲길을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요. 고화도의 주요 시설들 안내와 유적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숲에 들어오니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곧 계단이 나타나고 이렇게 계단에 나이를 표시해 두었네요. 계단은 150개이고 계단을 오르면 보행약자용 둘레길이 나와요. 둘레길을 걷다가 위협을 느껴 도망치는 개를 만났어요. 산속에 개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화도 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승리 후 그의 얼을 기리기 위해 13척의 판옥선 모형을 격자형으로 쌓아 올려 만든 건물이에요. 1층은 카페, 2층에서 5층은 전망대 및 목포 관광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고 옥상은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카페에 들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데크길로 내려가 보려고 생수도 하나 구매했어요.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어요. 전남 최초의 미국 국제 커피 조향사가 직접 로스팅을 한다고 해요. 가을이나 겨울에 방문하신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 즐기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힘을 내서 옥상 전망대에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계단을 오르는 길에 힘이 되는 글귀들이 있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옥상에는 목포의 풍경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안 데크길과 목포대교가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유달산과 유유히 떠가는 유람선, 그리고 케이블카가 어우러진 풍경이 구름과 함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요. 계단을 조금 걸어 내려가야 해안 데크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이순신 포토존과 용머리 포토존을 만날 수 있고 오른쪽으로 향하면 해안동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안대 끝길은 총 1.9km로 바다와 숲, 하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 포토존도 잘 마련되어 있어 추억을 남기기 좋아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주는 이 길은 목포 여행에서 꼭 한번 걸어볼 만한 코스입니다. 바닥 일부가 투명하게 만들어진 구간에서는 파도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목포를 찾으신다면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폭염이 심해서 이순신 포토존까지만 둘러보고 돌아와서 아쉬웠어요. 고화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덕분에 뚜꺼비를 만났는데 울달 태어나서 처음 보는 뚜꺼비라 하네요. 다시 돌아온 북항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소품샵인 김은주 공방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은주 공방은 목포의 풍경을 모티브로 한 마그넷을 작가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공간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간 걸 보니 정말 유명한 곳인가 봐요. 공방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과 아늑한 감성으로 가득해요. 모두 둘러본 후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담은 마그넷을 하나 구매했어요. 다음은 도보로 2분 거리의 동굴 카페 시크릿이에요. 입구는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길과 왼쪽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외에는 정원이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름처럼 왠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방공호로 쓰였던 동굴을 복원한 곳이에요. 동굴은 약 30m 길이의 S자 형태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늑하게 넉넉히 배치된 좌석에서 원하는 곳에 앉아서 편안히 즐기실 수 있어요. 카페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어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넉넉한 실내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메뉴는 아포카토와 자몽 주스, 쑥 인절미인데요. 이곳의 에이드와 커피는 대부분 수제로 만들어져 더욱 특별한 맛이에요. 목포 여행을 계획한다면 동굴 카페 시크릿은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동굴 카페 시크릿에서 목포 골목을 따라 2분 정도 걷다 보면 작고 아담한 소품가게 비팡이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 아래 아기자기하게 진열된 소품들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붙잡아요. 네컷 사진도 있어서 추억 남기기에도 좋아요. 이곳은 목포의 시목인 비파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 비팡이를 중심으로 꾸며진 편집샵이에요. (600개) 이상의 기념품이 만들어진 로컬 편집샵입니다. 소품 하나하나가 손길이 묻어나는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어요. 비팡이네 지하 1층은 여행자들이 편하게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비팡인에는 단순한 소품샵을 넘어 목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간직한 공간이었어요. 비팡인에서 근대역사관 1관까지는 도보로 약 6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시원한 폭포가 있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목포 여행에서 꼭 들러야 할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목포 근대역사관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 (1898년) 목포에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영사관으로 지어졌고 이후 2014년에 목포 근대 역사관 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사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 뒤편에는 방공호가 자리하고 있어 실내 관람을 마친 후 함께 들러보면 좋습니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고 발권한 티켓으로 1관과 2관 모두 관람 가능합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라고도 해요. 1983년 정명여학교 선교사 사택의 천장에서 발견된 독립가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벽난로, 책가방, 피아노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공호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대비해 피난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만든 인공동굴이에요. 당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방공호의 총 길이는 85m 정도이고 밖으로 통하는 문이 3개 있어요. 목포 근대 역사관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담벼락에 활짝 핀 예쁜 농소화를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근대역사관 2관으로 가던 중 카페인 충전할 겸 카페에 들렀어요. 앤틱한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와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가비라떼와 다양한 티라미수 메뉴로 유명합니다. 고풍스러운 원목 구조와 특히 창가의 코타츠 좌석은 겨울마다 사랑받고 있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용 신발도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2층을 이용했는데요. 6인 테이블과 유달산이 보이는 창가 자리가 있었어요. 따뜻한 라떼와 시원한 라떼를 주문했어요. 딱 보면 누가 마실지 상상이 가시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과거 동양 척식 주식회사였던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이에요. 1920년 6월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가 토지 관리를 빙자하여 수탈을 자행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에요. 근대 서양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현재는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를 타고 평화광장 쪽의 갓바위 주차장으로 왔어요. 지금은 오후 늦은 시간이라 그늘이 져서 약간은 시원했는데요. 커다란 2개의 바위가 마치 스님이 삿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닮은 갓바위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바다 위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신비롭고 독특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크기는 큰 것이 8m이고 작은 것이 6m 정도로 목포 8경 중 하나이고
예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2008년) 해상보행교가 설치되어 바다 위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맑은 하늘, 구름, 반짝이는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평화광장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목포해상 W쇼와 춤추는 바다 분수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녁을 먹은 뒤 바다 분수 쇼를 관람할 예정이에요. 타로를 볼 수 있는 곳과 게임할 수 있는 트럭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오늘 맛있는 저녁 한 끼를 책임져줄 목포시에 왔어요. 싱싱한 회와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목포 맛집입니다. 1층과 2층 100평에 야장이 있는 대형 식당으로 멋진 오션뷰에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메뉴는 목포시 가성비 세트예요. 조개전골이나 조개구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미니 화로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2인이 먹기에 적당한 세트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신선한 회를 함께 즐기니 여행의 피로가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에요.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먹으니 더 맛있는 느낌이었어요. 조개전골은 국물 맛이 깊고 진해서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저녁을 다 먹고 춤추는 바다 분수를 보러 왔어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음악과 분수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다채로운 이벤트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바다 분수 공연에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해요. 음악에 맞춰 순간순간 색이 변하는 조명 속에서 물줄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목포역 앞에 은진의 해장국에 왔어요. 메뉴는 딱 4가지인데 북어 콩나물로 주문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간 맛집이라 그런지 벽면마다 사진이 가득해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간단한 반찬이랑 북어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아삭한 콩나물 식감과 담백한 국물 맛이 잘 어우러져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채웠어요. 열차를 타기 전 빵을 사가려고 제과점에 들렀어요. (1949년) 개업한 후 오직 한 곳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베이커리 맛집이에요. 전국 5대 빵집으로 많은 목포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새우 바게트와 크림치즈 바게트가 사랑받는 대표 메뉴이고요. 크림치즈 바게트는 진한 크림치즈와 바삭한 바게트의 조합이 뛰어나며
롤케이크와 연유볼도 인기 메뉴입니다. 다양한 케이크와 여러 종류의 빵이 가득했고 샌드위치 종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늘 바게트와 몇 가지 빵을 구매했어요. 1층은 판매 중심 공간이고 2층은 음료나 빵을 구입한 뒤 앉아서 먹는 카페형 좌석 공간인데요. 열차 타기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어 식후 카페인 충전하고 가려고 해요. 다음 행선지가 이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독립서점인 고우의 책방이에요. 양손에 책과 빵을 들고 있는 빈센트 반 고우의 모습이 재미있는데요. 고우의 책방은 미술 중심 책방을 지향하고 있고 하늘빛 벽면이 전시회에 온 듯 정말 예뻤어요. 구경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책 2권과 엽서를 발견해서 기념으로 구매했어요. 이제 열차 시간이 가까워져 다시 목포역으로 왔어요. 2박 3일의 목포 여행의 흔적들을 한가득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요.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 맛있었던 음식들, 소중한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다음 여행을 꿈꾸는 설렘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